죽을 때쯤에 일이 들어오는 것 같아. 배고파서 아사하기 직전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입금 언제 되냐는, 프리랜서 10년차가 말하는 돈에 관한 10가지 진실. 프리랜서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못 번 세월이 엄청 길다는 거? 과연 내가 언젠가 돈을 벌기는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쯤 돈을 벌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손가락 빨아야 되는 시절이 너무 긴데, 근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또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 되자마자 바로, 나처럼 5년 내내 한 달에 10만 원씩 벌다가 이제 5년 후에 갑자기 월 1000만 원씩 벌거나, 언제 내가 돈을 잘 벌게 될지 모른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면 다 공감할 것 같은데, 일단 죽을 때쯤에 일이 들어오는 것 같아. 완전 배고파서 아사하기 직전에?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프리랜서 뛰면서 거의 죽기 직전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온다.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가난해질 때쯤에 돈이 들어올 만한 어떤 행동을 막 해. 예를 들면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저일 귀찮은 일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는 누군가 나한테 연락이 오면 엄청 친절해지고 상냥해지고 그 사람이랑 꼭 이러고 싶고 뭐 그런 열망 같은 거, 그런 게 막 생기게 되는 것 같아. 약간 프리랜서에게 이런 굴곡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일이 진짜 없을 때는 없고 일이 있을 때는 있는데, 일이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막 노를 졌다가 노가 부러져 버렸어. 일이 너무 많은데 나라는 인간의 시간이 24시간이 한정인 거야. 그래서 진짜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체력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운동 같은 거 하는데, 진짜 프리랜서로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은 아침마다 명상, 요가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의 운동은 필수? 노 저으려면 노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입금 언제 되냐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더라고, 내 블로그랑. 나도 처음에는 입금이 안 들어오니까 담당자한테 메시지 보내거나 그런 적 있었는데, 어떤 클라이언트는 내가 이번 달에 일했으면 다음 달 말일 기준으로 한 달 뒤에 입금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총 3달. 입금일이라는 게 평균 1주에서 길게는 2달까지 넉놓고 들어올 돈이 있나 싶을 때쯤에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 놓고 좀 기다리는 게 낫다? 프리랜서는 일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수입 차이가 너무 큰데, 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벌다가 0원이다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돈을 모으려면 프리랜서는 무조건 큰일 들어올 때 저금을 엄청 해야 돼. 그때 돈을 안 모아놓으면 죽을 때까지 돈을 모을 수가 없어. 만약에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다.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저금을 해. 그리고 100만 원으로 어떻게든 쪼개서 살고 100만 원은 세금 돈으로 남겨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800만 원 다 저금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또 100만 원은 그런 거 있잖아, 시발 비용? 일하면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아무튼 돈을 쓸지. 주수입과 부수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정적인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가 가장 베스트고,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이 일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내 시간 중에 한 20-30%만 쓰고도 뚝딱뚝딱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거는 이제 금액을 작게 해서 클라이언트랑 오랫동안 가는 것도 되게 괜찮지. 프리랜서는 일 끊기면은 그냥 영원이야. 강연, 책, 뭐 아니면 크몽 이런 데다가 내 상품 같은 거를 좀 팔고 있으니까 부가 수입들, 내가 이 일이 더 떨어져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수입들,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 일은 너무 많고 내가 이거 안 받고 치면은 다시는 일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체력 나가리 되거나 이제 두 번째 번아웃이 오거나, 그리고 세 번째로 안 좋은 점은 한 개에 집중해서 일하지 못하면 어차피 성과가 안 나와. 나 같은 경우는 나의 성과를 가지고 내 명함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만의 확실한 성과가 없으면 그 다음 넥스트가 없는 거야. 프리랜서를 하려면 일 많이 들어올 때 많이 받는 것도 좋은데, 그 중에서 성과를 낼 만한 좀 큰 일을 주로 많이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나한테 특정한 능력이 생겨.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그걸로 돈을 벌다 보니까 내가 그 시장에 한정돼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나한테는 그게 카드뉴스야. 나는 콘텐츠 제작자인데 카드뉴스라는 한계에 갇혀버리는? 시대는 흘러가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 형태도 바뀌고 콘텐츠 유형도 바뀐단 말이야. 근데 계속 나는 카드뉴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하는 주업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깔짝깔짝 돼야 되는 것 같아. 프리랜서, 특히 마케터, 디자이너, 이런 특정한 직업군으로 먹고 살고 싶다면 자기만의 확실한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잘해요? 라는 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나는 포트폴리오를 안 만든 지 5년 정도 됐어. 내 컨텐츠가 어디서 터져? 그러면 그 채널로 연락이 오거나 이은지라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내가 굳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프리랜서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과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죽을 때까지 남의 일을 해주면서 먹고 살기는 사실 불가능해. 나한테 일 주는 회사가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고 더 이상 나랑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나만의 전문성을 쌓는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결국은 내가 내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그러면 나는 뭐 해먹고 살 건지, 내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 내가 만들고 싶은 비즈니스가 뭔지 프리랜서 말기에 가서는 내 사업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잘 챙기는 것 같아. 돈 버는 거 너무 중요한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결국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그거 다 백화점 가서 탕진하거든?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어디로, 갑자기 나 왜 교감 선생님 훈화말 쓰냐? 갑자기 내가 잠깐만. 이상 프리랜서 10년차가 말하는 돈에 관한 10가지였다. 안녕?